안녕하세요. 문화적 심리학 통일연구소장 심리학자 심진섭입니다.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에는 일본을 방문했었습니다. 그래서 정상회담을 가졌죠. 그리고 지금 지난달 그게 이제 3월 10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지금 이번 달에는 어디예요? 이번 달에는 미국을 방문해서 정상 외교를 벌이고 있습니다. 정상회담을 하고 있죠. 얼마 만이에요? 정말 정상적으로 대통령이 국빈의 예우를 받으면서 가서 미국 대통령과 또 일본 수상과 함께 이렇게 동등한 위치에서 회담을 하는 것이 얼마 만입니까? 누구라고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만 못한 사람도 있죠. 방탄소년단까지 데리고 갔는데 잘 안 됐죠.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는 꽤 굉장히 괜찮은 그러한 성과를 확인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격도 높였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해서 이제 폄하하고 발언하는 그런 무리들이 있긴 있죠. 그렇지만 아닌 건 아닙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이번에 주제는 뭐로 잡았냐면 한국과 미국, 그 다음에 한국과 일본의 공조차가 굉장히 강화됐어요. 정상회담을 통해서 강화됐는데 김정은은 어떻게 도발할까요? 도발의 양태 과거처럼 도발할까요? 정말 보여줄 것이 다 보여준 것 같은데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또 도발 양태가 변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가지고 이번 주 주제는 바로 이제 김정은의 도발 양태의 변화 전망에 대해서 한번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괜찮죠? 자,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니까 윤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성과, 즉 3월 16일서부터 17일까지 가까우니까 약 1시간이면 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보면 이제 12년 만에 정상 셔틀 외교를 복원했어요. 참 복원됐습니다. 일본이 정말 경제적으로나 뭐로나 안보적으로나 굉장히 우리와 협조해야 될 사항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이제 다시 복원된 거죠. 그 다음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여러분들 아시죠? 지소미아라고, 지소미아. 이것이 완전히 정상화됐어요. 자, 문재인 정권 때는 지소미아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뭡니까? 우리 전부 다 눈먼 장님 만들어버렸던 거예요. 북한에 대한 모든 것들을. 정말 이거는 국익에 도움이 전혀 안 되고 정말 나라를 완전히 구렁텅이로 몰아넣는 그런 행위였었죠. 근데 이게 정상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일본은 정말 우리하고 정말 경제적으로 그냥 밀접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반도체 소재 3종 수출 규제를 이제 완화를 해줬어요. 완전히 해제했죠. 해제했어요. 그리고 이제 수출 관리 우대 대상국이 아니었죠. 이건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약속했어요. 화이트 리스트 배제 조치 철회를 약속을 했습니다. 곧 될 겁니다. 이것은. 그리고 이제 아주 이제 대북 관계에 있어서는 아주 방위 공조 체계가 아주 강화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어땠어요? 많은 부분에서 뭐 됐습니까? 훈련도 같이 했죠. 물론 미국과도 같이 했습니다만 한미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폄하해서, 근데 일본 성과에 대해서 폄하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물론 우리 민족의 반일 감정은 정말 이해를 해야 되지만 중국이 우리나라를 약 500여 년 동안 어떻게 해서 완전히 속국처럼 여기지 않습니까? 지금도 중국의 MZ세대는 대한민국이 그들이 자기네 나라의 속국이라고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이 한국에 와서 모든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때요? 갑질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렇게 폄하할 것이 아니고 정상적인 눈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이제 대통령도 어딜 갔어요? 미국을 갔는데 이제 4월 24일서부터 30일까지죠. 아직 안 끝났습니다. 진행 중인데 굉장히 많은 진전을 많이 봤어요. 제가 뭐 자세한 그런 내용들은 설명을 안 드릴 거고 드릴 이유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이 맺어졌다는 거죠. 이게 바로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한미 동맹은 인도 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 축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글로벌 포괄 전략 동맹에 포함되죠. 그 다음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략 전쟁을 규탄함에 있어서 국제사회와 함께 할 것이다. 뭐 이런 것. 그 다음에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프로그램 규탄 및 개발 중단 촉구, 그 다음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공약 재확인 등 이런 것들이 바로 뭐냐면 굉장히 우리한테 중요한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원자력 에너지의 중요성도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디지털 콘텐츠의 클라우드 컴퓨팅 성장 촉진 하는데 같이 연구 개발에 동참을 하자 해서 이제 이런 것들이 바로 이제 글로벌 포괄적 전략 동맹이고, 그 다음에 인도양 태평양 전역에서 협력을 확대하자. 양국의 지역 파트너십을 구축해서 인도 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 관련 자원을 확보하는 데 함께 노력을 하자라는 얘기도 했어요. 굉장히 우리한테는 굉장히 좋은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한미일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북한을 대항해서 그 대잠수함전, 그 다음에 이제 해상 미사일 방어 훈련 정예화 등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때요? 정말 인도 태평양 전역에서의 협력을 굉장히 많이 확대한 거고, 그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 중요성을 한번 재확인했죠. 그리고 동남아시아와 태평양 도서국의 협력 확대도 또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철통 같은 양자 협력을 강화하자라는 그 문제도 나왔었습니다. 예를 들면 반도체라든가 철강 등의 통상 관련 우려를 다루고 이제 어떻게 이제 서로 그 이익되는 방향으로 가자라는 내용들이 쭉 담겨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은 그다음에 이제 한미 전략적 사이버 안보 협력 프로그램 이런 것도 함께 하자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우주 협력을 통한 한미 동맹 한층 더 강화하자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딱 보면 어때요? 정말 우리의 국격이 굉장히 많이 어떻습니까? 향상됐다라고 봐지죠. 어때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느껴집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윤 대통령이 또 주장을 했죠. 민주주의의 위기는 미국과 함께 자유의 나침반 역할을 하자. 즉 이제 그 민주주의의 위기를 미국과 함께 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유 나침반 역할을 한국이 하겠다. 이런 얘기를 어디서 했어요? 어디서 했어요? 그 미국 국회 있죠, 국회. 그 상하원 합동으로 하는 거기에서 이제 했을 때 그때 거기서 굉장히 많이 주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특별한 그 확실히 얻어낸 것들이 뭐가 있냐면 확장 억제를 강화했죠. 이게 보면 확장 억제는 뭐냐면 확장 억제 해구산, 그다음에 이제 전략 자산. 지금 방위 중에 있을 때 그 핵 전략 자산이 한국에 전개돼 있지 않습니까? 북한이 지금 도발 못하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이라고 판단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원자력 추진 탄도 미사일 잠수함, 그다음에 전술핵 전략핵, 그다음에 이제 저위력 고위력 핵무기 같은 이런 것들도 포함되는 확장 억제가 아주 강화됐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런 상황들이 강화됨으로 해서 이제 어때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대만 해협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우크라이나 관련하니까 어때요? 중국과 러시아가 이제 대한민국을 압박하기 시작했죠. 압박을 굉장히 많이 시작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이 대만 문제의 실제를 똑바로 인식하고 하나의 중국 원칙을 존중하며 대만 문제 언행에 있어서 신중하고 잘못되고 위험한 길로 점점 멀어지지 말라라고 이렇게 경고를 했죠. 경고 아니고 겁박이에요. 겁박. 마치 대한민국이 중국의 속국이냥 아주 우리를 폄하해요. 진짜 중국 정말 방송에서 이런 말씀 드려도 모르겠는데 정말 재수없어요. 진짜 중국 재수없어요. 참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러시아는 어때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이 반박하는데 굉장히 반발을 했죠. 뭐 보복 얘기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어때요? 미국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한국은 미국의 조약 동맹이다. 까부지 말아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한반도에 특히 이제 대한민국의 어떤 도발도 중국이나 러시아 불용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강조를 했죠. 이런 것들이 이제 대개 이제 대통령의 방미를 놓고 이제 중국과 러시아 주변국의 영향들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누구죠? 김정은이 반응이겠죠. 김정은은 어떨 것 같아요? 보니까 대통령 방미 방일 이 성과들이 상상을 못한 정도로 커졌어요. 깽판치기식, 그 다음에 뭐 떼쓰기식 어떤 그러한
도발 가지고도 안 돼요. 김정은이 지금 아주 굉장히 고심을 많이 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핵 완성도 선포했죠. 그 다음에 핵 무력 법제화까지 했죠. 제가 저도 여기서 방송에서 말씀드리는데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김정은이 굉장히 강조했죠. 그러면서 이제 김정은이 이제 비례대응도 얘기했어요. 비례대응이 바로 뭐냐면 북한이 이제 무력 도발하지 않습니까? 이거 도발이죠. 무력 미사일이라든가 막 쏴대면 도발을 하면 한미일 공조체계의 전략 자산들이 쫙 전개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이 이제 바로 그 얘기예요. 이게 이제 비례 대응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어때요? 김정은이도 주춤하다가 최근에 어떻게 됐습니까? 맞짱뜨기 한번 해자 하는 식으로 맞짱뜨기 전략으로 나와요. 굉장히 핵탄두를 실 수 있는 미사일도 쏘고 굉장히 많이 쐈지 않습니까? 저번 시간까지 제가 말씀드린 그러한 형태들의 도발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떨 것 같아요? 정말 이것 해봐도 안 되고 저것 해봐도 안 되고 하니까 김정은이는 정말 어떨 것 같아요? 정말 고민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의 사회심리가 어떻게 바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김정은이 포함한 핵심 계층들은 현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하겠지만 기본 계층과 적대 계층, 일반 북한 우리 동포들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더 쪼일 겁니다. 더 쪼일 거고 김정은의 우상화를 더 강화할 겁니다. 그러면서 과거에 무슨 고난의 행군정신 같은 그거보다 더 심한 어떤 것을 강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되겠죠? 굉장히 반인륜적이라든가 말도 안 되는 그러한 형태로 우리 주민들을, 북한 동포들을 이렇게 압박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리고 또 시도 때도 없이 뭘 쏠 것 같아요. 미사일을 도발할 것 같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으로 쏘는 게 아니라 이제 위력 시범 같은 거 보여주겠죠.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김정은이 한계죠. 김정은이 한계에 봉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김정은이 도발 양태가 변화할 것이다. 굉장히 많이 변화할 겁니다. 시도 때도 없이 할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지켜봐야 될 것은 김정은이 이제 굉장히 정밀한 미사일 같은 거, 그다음에 핵실험이라든가 여기에 초점을 더 둘 겁니다. 그래봤자 어때요? 우린 전부 다 김정은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경우의 수를 전부 다 우린 봤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 것을 봅니다. 그런데 정확히 봐줘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북한을 폄하하지 말아라. 북한의 핵 개발이라든가 미사일 능력을 폄하시키지 말아라. 누가? 국방부 당국자들은 가장 우리가 불리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 돼요. 북한의 가장 유리한 입장에서 판단을 해줘야지 우리가 대응 방향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꼭 해주기 바라고 정말 우리가 또 뭐를 해줘야 되냐면 한미일 공조체제 강화 실상을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시진핑, 푸틴이 우리 한국 정부를 우리 대한민국을 폄하하는 거라든가 비방하거나 어떻게 위협하는 압박하는 이러한 실상도 폭로를 해줘야 돼요. 저희가 뭐죠? 저희 전부 다 알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는 폭로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김정은의 파렴치성, 반민족성, 반인륜성, 이제 무모성까지 나올 겁니다. 이제 우리 동포들을 괴롭히는 무모성까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지속적으로 공개를 해줘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안보에 대한 국민의 여론과 우리 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지금 말의 강도가 낮은 애국자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떠들어대는 말도 안 되는 용어로 떠들어대는 그런 무리들도 있지만 정말 말없이 묵묵하게 지켜보고 있는 우리 애국자들이 많다는 사실도 이런 것들도 이제 서서히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절대 우리의 안보 태세를 지속적으로 확립을 해야 되겠고 바로 이제 이런 사항들입니다. 일본과 미국과 공조체제 이런 것들, 그리고 더 안 될 때는 그런 것도 개발해야 돼. 핵도 개발해야 돼요. 이런 것까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국민 여론이 그렇다면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제 또 뭐가 있냐면 우리의 결연한 자세를 확립하는데 뭐가 있어야 돼요. 지금 막 분당되잖아요. 분할되잖아요. 대한민국의 여론이
일부 아주 정말 몰지각한 그 미국을 방문했을 때도 그렇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그 어거지 아닙니까? 어거지. 요만한 것에. 거기에 중점을 두고서 우리 민의를 호도하는 국민 혈세를 줘먹는 무리도 굉장히 많잖아요. 이런 사람들의 아주 벌레 같은 행태, 이런 것들을 정말 지속적으로, 간접적으로 홍보를 해줘야 돼요. 이건 누가 해줘야 된다? 언론이 해줘야 돼요.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게. 말도 안 되는,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 뭐라고 얘기했냐면, 대통령의 그런 거 그만해줬으면 좋겠다. 외교적인 그런 거. 왜? 우리나라가 위험하니까. 그런 의미로 말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나이도 어린 여자분이에요. 그 어떻게 생각이, 그 뇌가 없는지 모르겠어. 그런 것들 자체도 이제 자꾸 이제 방송에 나옴으로써 국민들이 실체라는 거죠. 정말 우리나라를 짊어지고 있는 우리나라의 그 입법을 담당하고 있는 그들의 역할이 무엇인가. 정말 이제 얼마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았죠. 1년도 안 남았습니다. 정말 여기에 정말 심판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 애국자들을 뽑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러한 우리의 결연한 자세, 그리고 국민의 여론을 하나하나 결집시켜 나감으로써 어떻게 된다? 우리의 위상이 높아지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더 안정성을 찾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안전한 거예요. 그 길이 바로 뭐다? 남북 통일의 길이잖아요. 남북 통일은 그냥 통일이 아니에요. 무슨 통일? 문화적 심리적 통일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렇죠? 정말 그날이 좀 빨리 좀 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논리 가지고 조그마한 거 가지고 자기들의 삐뚤어진 눈으로 그 내부의 적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적들이 전부 다 사라질 때까지, 사라지는 날 정말 대한민국은, 정말 우리 민족은 우뚝 서리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